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BCRV 이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히터, 이제 좀 찬바람이 슬슬 불기 때문에 히터나 난방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공냉식 히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공냉 히터로 가보시죠. 이 제품은 제가 예전에 지금 리뷰를 하려고 했다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오늘에서야 리뷰를 하게 된 제품이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은 이 그림 안에 모든 것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외관은 공냉식 히터의 모양이면서 이쪽에 보시면은 자, 파란색 라인과 빨간색 라인이 들어가 있죠. 자, 파란색 라인이 들어갔다가 따뜻한 물이 돼서 나온다는 거겠죠. 자, 보통은 공냉식 히터, 순냉식 히터로 나뉘는데 이 히터는 공냉식 히터이면서 순냉식 기능을 가진 히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보이시는 이 연료통은 8리터의 연료통입니다. 자, 8리터의 연료통이 보이고요. 그리고 자, 본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 제품이 있고, 그리고 연료 펌프가 있고요. 연료 펌프를 연결할 때 쓰는 연료 라인이 있고요. 바닥에 이 히터 본체를 고정할 수 있는 바닥판이 있고요. 그리고 따뜻한 바람이 나가는 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 구성품이 있고요. 자, 공기가 흡입하는 공기 흡입관이 있고, 그리고 다 태운 공기를 나가는 배출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재죠. 이 히터를 연결할 수 있는 부자재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자, 라인들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선이 뭉치로 있고요. 그리고 공냉식 히터이면서 다른 점, 이렇게 순환 펌프가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이 히터가 이렇게 있죠. 펌프가요. 그리고 아까 사진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공냉식 히터이면서 자, 박쥐 같은 놈이죠. 순냉식 기능을 갖고 있는 이 히터 본체가 있습니다. 이 히터를 한번 다른 부분만 제가 한번 조립을 해보고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모습은 제가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조립하는 과정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특이하게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스켓과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인데, 자, 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금 히터를 바로 구동할 수 있게 제가 작업을 해놨고요. 아무래도 좀 간이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다 보니까 손이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스위치를 온 하면은 바로 작동이 되고요. 우선 제가 처음으로 궁금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 공냉식 히터와 이 순냉식 구조가 같은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순환을 하는지 아니면은 별도로 순환을 하는지 좀 궁금했었는데요. 이 물 쪽은 다른 파트인 것 같아요. 이 공냉식 히터와 이 컨트롤러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이 물이 왔다 갔다 하는 라인은 저희가 어떤 다른 설비를 해서 온도에 의해서 구동할 수 있도록 설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가동을 바로 한번 해보고요.
이 스펙상에 뭐 0.1리터에서부터 0.4리터까지 뭐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뭐 그 정도 연료를 먹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과 뭐 전류 소비량과 그리고 뭐 온도계를 제가 준비를 못했지만 어느 정도 온도에 의해서 이렇게 그 한 80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구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켜볼게요. 네, 새로운 컨트롤러여서 한번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동을 했고요. 원래 초기에 이거를 작업을 하시게 되면 그 연료통에서 연료 펌프까지 그리고 본체까지 들어가는 시간 동안 에러가 보통 한두 번 뜨는데, 저는 일단은 구동을 지금 한번 해놨기 때문에 연료에 의한 그 에러는 뜨지 않을 거예요. 바로 작동을 할 거고,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워밍업으로 팬이 서서히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암페어는 거의 3암페어 정도 네, 먹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초기 구동 단계이고요. 연료 펌프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초기 지금 최대한 4A까지 전류를 먹고 있습니다. 처음에 히터를 구동하시는 분들이 이거 뭐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초반에 그 연료가 이 본체에 좀 초반에 많이 남아있을 경우에 처음 가동할 때 흰 연기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런 배경 현상은 이 제품이 잘못된 게 아니고 초반에 많이 젖어 있었던 부분이라 그거를 이렇게 바람을 날리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고장이라고 판단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신호에 의해서 1단계, 2단계를 넘어가는데 지금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갔다는 표시를 해준 거예요. 네, 이제 5단계에 들어섰고요. 최대 뭐 1.6A 정도 전류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반 구동할 때는 뭐 최대 4A 정도 먹는 거고, 이게 점차 올라가다가 이 최대치였을 때는 1.6A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냉식 히터는 펌프 쪽과 별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펌프를 구동하려면은 전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펌프를 이제 가동해서 물을 한번 순환시켜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펌프가 작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물이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펌프가 크기만큼이나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뭐 당시 배바스프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순환 펌프가 좀 더 크기가 크고요. 큰 만큼이나 물이 리터당 그 분당 나오는 양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건 뭐 스펙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그리고 지금 공냉식 뭐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고 물을 데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뭐 어떤 온도계에 의한 걸 말씀을 드렸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두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디게, 공냉식 히터보다는 더디게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물의 온도도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통에는 12리터 정도의 물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12리터의 물이 그 따뜻해지는 시간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 뜨겁다라고 느끼는 정도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어느 정도 물이 따뜻해지는지까지 올라가는 시간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20분 정도 경과가 되었는데요.
물이 어느 정도 지금 뜨끈뜨끈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온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뜨거울 정도의 물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뜨거운 물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마찬가지로 뭐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열을 뺏기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제품이 그 판형 열교환기라고 해서 온수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부동액과 냉수가 서로 교차하면서 찬물이 따뜻한 물이 내서 나오는 것입니다. 보통 온수통 내부 또는 외부에 장착이 되고요. 그로써 외부에 장착을 하시게 되면 고장에 의한 유지 보수가 좀 더 수월한 편이고요. 내부에 장착이 됐을 때는 온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따뜻한 물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빨리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겨울철에 뜨거운 물을 사용하시다가 녹색물이 나오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이 판형 열교환기의 동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드레인을 하실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물을 잠그고 이쪽에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세워놓고 보시면 물을 잠갔어요. 잠그고 드레인 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시면 이 내부에 있는 물이 다 빠지기 때문에 동파의 염려가 없겠죠. 그쵸? 애초에 그러니까 그 설비 자체를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겨울엔 무방인 상태로 이 동파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네, 뜨거워요. 네, 제가 손을 계속 대지 못할 정도로 뜨겁네요. 10분 경과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공냉식 히터를 20분 정도 가열을 해서 이 12리터의 물을 데펴놓은 상태에서 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판형 열교환기를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있고 온수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제가 1분 정도 틀어놓은 상태인데요. 네, 뜨끈뜨끈하게 물이 나오는 편이고요. 제가 이 공냉식 히터를 이 박씨 같은 녀석을 20분 정도 구동을 하고 난 직후에 판형 열교환기를 장착을 했고요. 이제 어느 정도 물의 온도는 뭐 제가 손의 온도를 느끼는 거지만 손을 계속 꾹 넣을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온도 상태였고요. 그 온도가 이루어진 다음에 열교환기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냉수를 연결을 해서 뜨거운 물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느냐 확인을 해봤더니 초기 30초에서 1분 정도까지는 굉장히 뜨거운 물이 나왔어요. 뭐 손을 대면은 바로 띄어야 될 정도의 뜨거운 물이 나왔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물이 약해지긴 했습니다. 약간의 세수라든지 간단한 설거지라든지 간단하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용이 충분히 가능했고요. 어떤 샤워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샤워를 하실 때 좀 이렇게 물을 뿌리고 멈추고를 반복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샤워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약간의 문제점은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온수를 사용했을 때 따뜻한 바람이 아주 따뜻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결론을 좀 내려보면은 이 제품을 샤워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잖아요. 캠핑카에서. 그렇게 세미 형식의 바닥 난방과 그 다음에 온풍 정도로 용도로만 쓰시고 잠깐의 따뜻한 물을 쓰는 정도로 사용을 하신다면은 후회 없는 선택이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제품을 꼭 캠핑카에서 저는 이걸 캠핑카에 넣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어떤 스타렉스 정도의 캠핑카라든지 아니면은 텐트 안에서의 그 활용성을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캠핑카에서 세미 형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스타렉스 기반의 캠핑카에 간이 용도로 넣거나 아니면 텐트에서 바닥 난방과 온풍을 쓰는 용도로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한번 좀 더 만들어 보고 싶어요. 바닥 난방과
약간의 온수를 쓸 수 있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제품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색다른 제품이나 어떤 뭐 그런 기발한 어떤 제품이 있다면 제가 계속 리뷰를 해드릴게요. 저도 좀 궁금한 걸 못 찾는 성격이라서 여러분들께서도 또 어떤 뭐 새로운 궁금한 것이라든지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해서 한번 영상을 계속 찍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BCRV 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